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종가상으로 보면은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3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게 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태까지 잘 지지하던 35,000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살짝 내려와서 좀 불안불안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락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35,000도 타치를 했었는데 35,000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면, 이게 파란색보다 좀 빨간색이었다면 좀 더 나을 뻔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한 단계 살짝,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한 단계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인데요. 일단 미묘하긴 한데 여기 35,000 이상으로 다시 여기 위로 좀 올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분틱을 보시면요, 오전에도 이렇게 한번 틱이 들어왔고 오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죠. 뭔가 생동감은 있구나, 살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 찌라시가 돌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LB 관련주가 어제 오늘 좀 재밌는 게, 사실 넥사 같은 경우는 최근 제일 좋긴 했습니다. LB 관련주로 넥사가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가벼우면서도 물론 백신 때문에 잘 나간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엘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중에 약 20%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어찌됐건 엘파는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LG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나름 크게 보시면 LG 같은 경우도 이런 기간 조정 중에 있어요. 큰 흐름 보시면 이렇게 일차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에 있는 와중에 살짝 오늘 상승의 폭이 LB, L생보다는 좀 컸다는 거, 대신 엘파보다는 좀 작았다는 거, 어찌되었건 LG도 오늘 약간 상승폭이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L생, LB 순인데, 글쎄 L생 차트만 놓고 보시면 미묘하긴 한데 L생이 LB보다 좀 더 낫긴 해요. 왜 그러냐면 LB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요게 좀 더 내려왔잖아요. 근데 L생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밑꼬리가 달리면서 완전히 이렇게 어저께 2가 살짝 나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어그러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L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 기간 조정 중에 있죠. 그래서 L생이 LB보다는 좀 더 나은 수급, LB는 살짝 밑에 있는 수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가벼운 거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엘파, LJ, L생, LB 순으로 이렇게 좀 약간 흐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 우선으로 현재까지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LB 관련주에 매기가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매일 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젠 눈에 보이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히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주가도 좀 더 시원한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요, 시장은 어제 하락을 좀 진정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진정을 시켜줬는데, 나름 오후 들어서 좀 약간 그 힘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시면 현재 시장은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 실적 장세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 좋은 것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IT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 LG 디플이 오늘 실적 관련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기후 정상회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신재생 쪽에도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쪽이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여파로 우리 엘파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신 관련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여기 CMO 관련주가 최근에 좋았어요. SK 바사부터 시작해서 녹시자 관련주도 약간 좋았고, 그 다음에 특히 러시아 관련주들이 좋았죠.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좋았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주 소식을 좀 보시면 오늘 특히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트론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네요. 보시면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백신 수급 공백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까지 지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얘긴데요. 러시아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러시아 백신 한계를 좀 봐야 될까요? 러시아 백신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국내 백신 수급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러시아 백신까지 이제 쓰겠다는 얘기는 수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러시아 백신 도입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 백신 경기
장기도 도입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 백신은 국내 생산 체제가 갖춰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입니다. 그래서 모두 해외 수출용으로 제조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스푸트니크 V의 허가 검증 절차는 물론 허가 신청조차 진행되지 않아서 위탁 생산으로 모두 해외 수출용으로 되고 있는데, 백신 수급 불안이 갈수록 커진 가운데 스푸트니크 V를 허가해 수급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각의 주장이었고요. 어찌됐건 이런 국내 생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진지한 논의는 없었고, 대신 오늘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뭐 검토를 해봐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였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요. 우리나라 이제 방역 당국 역시 8월 국내 대량 생산 대상의 백신이 이제 러시아 백신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백신은 일단 세계적 의학 저널 린셋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약 92%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 부작용도 없고 가격도 화이자 모더나의 절반 수준이고 보관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수급에 공백이 있는데 이걸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겠죠. 근데 린셋이 공신력 있는 의학 저널이긴 하지만 게재된 논문만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의학계의 중론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만 따지고 본다면 의학 저널에 나온 리보세라닙의 수많은 임상 결과들 이미 승인되고 남고도 남은 시간이 됐겠죠. 어찌되었건 여기 의학과 교수는 러시아 백신이 국내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술 잡지의 연구 결과가 있는 것과 실제 백신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통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FDA나 EMA의 허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 임상 관련 데이터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임상시험 참여자도 접촉을 해서 확인이 가능해야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원칙인데 러시아 백신은 관련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역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나노코박스의 장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에 비하면 나노코박스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접종자들의 부작용 여부도 공개되지가 않아서 현재 뭐 이런 장점이 있으나, 그리고 의학저널에도 실리긴 실렸으나 가장 중요한 거겠죠.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가 국내 허가가 된다 해도 접종률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LG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추측성 기사인데요. HLB 제약 나노젠과 코로나 백신 개발에 나설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양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MOU를 체결을 했죠. 그 기사는 제가 수차례 보여드린 것 같고요. 나노젠은 현재 나노코박스 임상 2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겪고 있고, 백신 포함 전문 의약품에 대한 시너지를 나노젠과 HLB 제약이랑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2상 투여가 지난 8일 완료가 됐죠. 그 가운데 나노젠과 MOU를 체결한 LG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넥사 관계사 나노젠은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합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이죠. 잘 아시다시피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선 유일하게 백신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서열 2순위 베트남 부총리, 1순위가 총리, 2순위가 베트남 부총리인데 부총리가 접종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접종을 했는데 임상에 참여한 거예요. 임상에 권력 서열 2순위가. 그리고 과기부 차관이죠. 과기부 차관도 임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그만큼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가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면역 반응과 효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8일 임상 2상 2차 접종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죠. 4월 15일 마지막 접종자들의 혈액 채취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역 원형, 중화항체 생성률 등의 데이터 분석이 현재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약 10일이 걸린다면, 그래서 4월 15일부터 10일이면 4월 25일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 25일에 임상 보고서를 제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25일부터 열흘 후인 5월 5일에는 임상 3상이 처음으로 접종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4월 25일에서 5월 5일, 물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날짜는 변동될 수도 있어는 보이는데요. 빠르면 4월 25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긴급 승인 신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면, 원래 임상 1상 정도의 버금가는 결과가 나왔다면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인근의 아세안 국가의 백신이 접종이 될 걸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포커스는 이제 아세안, 베트남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나노젠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분명히 관계사인 지분을 갖고 있는 나노젠한테도 수혜를 받는 건 당연한데, 이게 이제 포커스를 과연 우리나라도 베트남 백신을 접종을 할 것인가 가 이제 포커스가 되겠죠. 그래서 나노코박스는 일단 기술 이전이 용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수급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위탁 생산이랑 달리요. 그래서 나노코박스는 일단 기술 이전이라는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수급이 좀 심각한 상태인데 백신 수급 공백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은 아까 이렇게 임상에 대한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나노코박스는 이에 대한 우월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베트남 백신이라는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평가절하가 될 수도 있겠죠. 베트남 백신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CDMO 계약, 우리나라 기술력이 들어간다면, 특히 단디바이오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면 이런 인식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이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저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결론은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으로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이오 업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자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노젠이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빠르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약효 그리고 안정성의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화항체 생성률이 4배에서 20배가 되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성공시 된다면 에이제의 역할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만 나왔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국내에서도 임상을 할 건가, 그리고 국내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라고 좀 기대를 해봤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에 해외 지분 투자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있다, LB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노젠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국내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장점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이 백신 건으로 HLB가 어떻게라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HLB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이상 업되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기대는 해보는데, 물론 백신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급 공백인 상태에서 LB가 우리나라 수급 공백을 풀어줄 수 있는 키 역할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바램이고요. 그런 백신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연 가치겠죠. 리보세란이라는 본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B도 이제 여기 35,000 위에서 내일 한번 좀 끝나고, LB, 엘생 그리고 LB 관련주도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내일, 최근에 이렇게 좀 꾸물꾸물 움직이잖아요, LB 관련주가요. 그래서 더 비상하는 LB 관련주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